자, 오늘은 세 번째 지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 아들과 딸. 항상 우리 아들과 딸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인사를 잘하자. 두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자. 세 번째, 항상 신중히 고민하고 생각하자. 네 번째, 그 고민한 것을 결정했을 때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지수함수에서는 지수함수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그래프를 배우게 됩니다. 그 그래프가 가지는 지수함수의 성질을 배우게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 대소, 비교가 있겠죠.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2차 평면, 실수와 실수를 가리지는 R제곱이라는 실수 평면이죠. 그렇죠?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대소, 크다와 작다라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수의 큰 성질입니다. 그때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그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그래프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함수의 최대 최소, 실수는 항상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연속인 함수는 그 구간, 폐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는 최대 최소의 정리에 따라서 함수가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죠?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일 때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최대 최소가 바뀝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함수의 그래프에서 a의 x의 제곱 꼴이 반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반복되는 경우엔 치환하겠죠. 그쵸? 24번은 되게 중요한 지수함수에 관련된 성질. 다음 이러한 함수가 있으면 지수함수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의 제로제곱은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a의 1제곱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p 플러스 q 제곱은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 이렇게 되겠죠. a의 p-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a의 q제곱분의 a의 p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a의 np제곱은 a의 p제곱의 n제곱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모두 다 지수함수의 성질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함수를 배웠으면 방정식, 이꼴제로가 있는 방정식이고 이꼴제로가 있는 방정식은 그것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쵸? 밑이 다를 때는 밑을 갖게 첫 번째, 반복되어 나올 때에는 거기에 따른 치환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밑에 지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 지수 방정식의 응용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수 부등식 크다와 작다라는 부등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첫 번째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가 구간이 반복되어 땐 어떻게 하느냐. 밑에 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실생활의 활용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크게 지수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지수함수. 밑이 어떻게 a가 1이 아닌 양수, a는 1이 아닌 양수에 대해서 실수 x에 대해서 ax 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집니다. 하나, 즉 1대1 대응함수다. y = a의 x제곱은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다 라고 이야기하겠다. 되겠죠?
만약에 밑이 1이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1의 x제곱은 1밖에 없죠. 그럼 얘는 컨스턴트 펑션, 상수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1이 아닌 양수인 것으로만 생각하겠다라는 걸 기시기 바랍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밑 조건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감소하는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증가하는 함수는 x1에서 x2, x값이 커질 때 함수의 값이 커져요 라고 하는 게 증가함수를 이야기하고, x1보다 x2가 커지지만 그때의 함수값은 작아집니다 라는 게 감소함수를 이야기한다 라는 거. a의 x제곱과 a의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관계가 어떤 관계? y축에 대한 대칭 관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성질, y는 ax제곱의 성질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집합, 양수 구간만 한다.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함수다. 1대1 대응함수다. 그래서 뭘 가져요? 역함수를 가지죠. 역함수. 그 역함수가 뭐죠?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제곱이다. 그래프는 고정점, 정점 0, 1을 지나고 우리는 x축을 정근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근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곡선 위의 점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직선을 점근선이라 한다.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비교. 실수함수이기 때문에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모두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a n제곱근 m이라고 하는 것은 a의 n분의 m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고 얘는 2의 3분의 2제곱이고 얘는 2의 5분의 3제곱 되겠습니다. 2, 3, 5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30이 되겠죠. 2의 30분의 15, 2의 30분의 20, 2의 30분의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게 이 아이, 그게 두 번째, 얘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2의 3분의 2제곱이 제일 크고 2의 5분의 3제곱이 그 다음 크고 2의 2분의 1제곱이 제일 작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셔도 이렇게 생긴 y는 2의 x제곱에서 x제곱에서 x의 값이 얘가 제일 작으니까 제일 15 작으니까 여기 이렇게 오게 되면 x가 2분의 1, 3분의 5분의 3, 3분의 2 이렇게 오면 그때 함수값의 대응관계도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2번 문제 볼까요? 0.3 얘는 0.3의 2분의 1제곱이고 얘는 세제곱근 0.3의 제곱이고 얘는 4제곱근 0.3의 세제곱이다. 고로 0.3의 2분의 1제곱, 0.3의 3분의 2제곱, 0.3의 4분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0.3의 3, 4, 12분의 6제곱,
0.3에 12분의 8제곱 0.3에 12분의 9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가 제일 크고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대소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y는 a의 x제곱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지수의 반대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대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x축의 대칭이동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여기 마이너스 a의 x제곱,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함 함수의 그래프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함 동안 그래프의 식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먼저 이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해서 0,1을 이렇게 지나는 i인데 그 i를 어떻게 바꾸느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던 y는 제로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y는 1로 올라가고 여기 있는 요점이 1,2라는 점으로 가면서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2번 요 함수의 그래프는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니까 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 아이는 감소하는 아이가 돼야겠죠. 그쵸? 감소하는 아이. 근데 그 아이를 x축으로 마이너스 둘만큼 x축으로 1만큼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0 여기 점을 지나겠네요. 그 다음에 정근선도 y 이꼴 제로였는데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랬으니까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y 이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나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쭉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겠다. 그냥 이게 곡선이 부드러운 곡선이니까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러한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치역과 정근선. 이 아이의 치역을 보시면 어떻게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때 이 점근선을 보시면 y는 제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치역을 이야기하며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점근선 오타네요. 오타.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치역은 점근선은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점근선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y축 1만큼 갔으니까 얘는 y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하면 y는 2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3만큼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x축 대칭 이동이면 y의 부호가 마이너스 y로 바뀌죠. 마이너스 y는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3이었는데 y는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 아이의 그래프가 a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b와 같더라. 그럼 그렇게 꼬라지로 만들어줘야겠다. 그쵸? 이 아이는 마이너스 2배의 1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게 a고 이게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 b의 값은 마이너스 3,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도록 할게요. 치수함수의 최대 최소. 정의역이 m 이상 n 이하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생길 치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하는 함수. 그래서 x가 최소일 때 최소값, x가 최소일 때 최대의 함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0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 이퀄 m에서 최대값, x 이퀄 n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수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그 밑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따지는 게 잘 나온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8번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아이를 정리하면 3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아이죠. 그러면 이 밑이 증가하는 함수다. 밑이 증가하는 함수라서 x가 증가할 때 y1도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아이고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 그때 함수값을 찾으면 되겠다. 증가하는 함수니까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3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 빼기 1이라서 3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1은 3분의 1 빼기 1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더라. f에 1을 집어넣으면 3에 1 플러스 1 빼기 1이고 3의 제곱 빼기 1은 3의 제곱 3, 3, 9, 9 빼기 1이라서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y는 4의 x제곱과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5분의 1제곱과 같죠. 그래서 5분의 4의 x제곱 이렇게 되고 5분의 4의 x제곱 0과 얘가 1 사이에 존재하는 밑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감소할 때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하면 5분의 4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4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f에 2를 대입하면 5분의 4의 제곱은 전체 25분의 4, 46이 되어서 4분의 5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x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값, x가 제일 클 때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함수의 최대 치수는 어떻게 하느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먼저 주어진 식 2의 x제곱의 제곱 빼기 2의 x제곱 2, 4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t를 2의 x제곱이라고 한다면 x가 0과 1 사이일 때 0 집어넣으면 1제곱, 2 집어넣으면 4제곱, 1과 4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이 아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으로 치환한 함수로 바꿉니다. 그럼 t에 관한 함수고 t에 관한 함수의 정의역은 이렇고 t에 관한 2차 함수이면서 t-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t-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얘는 아래로 볼록화나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가 1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4가 그때 최대값이고 여기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f의 이 최소값은 f의 2를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가지고 최대값은 f가 4라고 했을 때 4 빼기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2의 제곱은 4 빼기 1이 되고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4번 문제. 24번은 지수함수의 특별한 성질이라 그랬죠. 여기 있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라. 함수값 p 플러스 q를 했더니 fp 곱하기 fq라는 두 함수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합이 곱으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 두 번째 테마죠. 그쵸? 지수 방정식 무엇이냐? 2의 x제곱 이꼴 8과 같이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지수가 어디죠? 여기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 이야기하고, 지수 방정식의 풀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밑이 같은 경우에서는 뭘 한다? 지수끼리 비교한다. a의 x제곱이 반복되어 나오면 뭐한다? 치환부터 한다. 치환하면 뭐가 남죠? 제한 범위가 남죠. 그쵸? 제한 범위를 항상 생각하시고 치환해서 방정식을 풀어준다라는 거. 주의사항은 a의 x제곱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치환한 아이도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세 번째, 지수가 같은 경우, 지수가 같으면 그 밑이 같거나 또는 지수가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수가 제로가 밑이 같거나 지수가 제로가 되어야겠죠. 얘네들이 같은데 그 밑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지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하는데 함수가 같다라면 밑이 또 같던지 또는 그 지수의 값이 0이 되면 그 값이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라. 자, 여기 보시면 3의 x제곱 플러스 3x와 9의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 3의
2의 x 플러스 1제곱과 같고 3의 2x 플러스 2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럼 3의 x제곱 플러스 3x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x의 제곱 플러스 3x가 2x 플러스 2랑 같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제로가 되겠죠. 여기 2고 여기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이 0이고 x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는 얘네들이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4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5x랑 역수를 취하면 4분의 3의 지수의 부호가 바뀌어요. 이제 밑이 같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랑 서로 같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x의 값이 1 또는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수 방정식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아야 한다. 다음 문제 볼게요.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 치환한다 그랬죠. 그쵸? 이 아이는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16 이꼴 제로가 됩니다. 얘는 2하고 8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2의 x제곱 2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8이 제로 이렇게 되고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든지 또는 2의 x제곱이 8이 돼야겠죠. 지수는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2의 세제곱과 같으니까 지수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같으세요 라고 하는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5의 x제곱 더하기 얘는 5의 분의 1의 x제곱이 2 이렇게 되겠죠. 그 양변에 5의 x제곱을 곱합시다. 그러면 5의 x제곱의 제곱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의 5의 x제곱이고 얘는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5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5의 x제곱은 1이 되어서 지수가 1이 되려면 지수의 함수값이 1이 되려면 지수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다. 치환해도 됩니다. 치환해도 되는데 되게 복잡할 때는 그렇게 가고 치환 굳이 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덜 복잡하고 저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밑에 지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쵸? 한번 볼게요. 다음 방정식. x의 3x 마이너스 4제곱이 x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밑이 서로 같잖아요. 그쵸? 밑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끼리 같아야겠죠. 그쵸? 첫 번째 지수가 같다. 그러면 3의 x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4x가 6이 되어서 x가 2분의 3입니다. 이게 끝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x가 0보다 크다 해서 밑쪽 그래 뭐가 빠졌죠? x 이꼴 1이 아니다라는 게 빠졌잖아요. 그 밑이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밑이 1이 되면 1에
어떤 제곱이든 1은 어떤 제곱이든 항상 같을 수 있기 때문에 x 이퀄 1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다음과 같습니다. 지수끼리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밑이 같아야겠죠. 이게 5, x 이퀄 4다라는 밑이 같을 때가 될 수도 있지만 지수가 0일 때도 있습니다. 지수가 0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에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여기에서의 알파 베타는 어떤 값이죠? x 값을 이야기하겠죠. 저걸 이제 3의 x제곱으로 다시 정리하면 3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k배의 3의 x제곱 더하기 9가 제로가 됩니다. 여기에서의 두 군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이 방정식의 두 군이 또 되겠죠. 그쵸?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 두 군의 합은 k가 될 것이고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곱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어서 그 값이 9가 될 겁니다. 9는 3의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밑이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제곱이다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이렇게 구해진다. 그쵸?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그때 판별식 D가 K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겠죠. 그쵸? 그럼 K제곱 4, 9, 3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던지 또는 K가 6보다 크던지 라는 K값의 범위가 구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되겠죠? 다음 지수부등식을 보시면 3의 x제곱이 27보다 크다와 같이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지수부등식이라 이야기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지수부등식의 풀이도 똑같습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밑이 같으면 지수끼, 밑이 같으면 0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아이니까 부동호 방향 그대로 0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아이니까 부동호 방향 반대로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AX의 제곱이 반복되어 나오는 경우에서는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한 후에 문제를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AX제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 치환한 아이도 양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9의 x제곱은 3의 2x제곱이고 3의 x 플러스 2제곱이 됩니다. 밑이 같고 밑이 3이라는 아이가 1보다 큰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의 부동호 방향도 그대로 그래서 크다 2x가 x 플러스 2보다 x는 2보다 크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래서 4x 플러스 2가 되고
2분의 1은 0과 1 사이에 감소하는 i.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그래서 이 반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3x-1보다 큽니다. 4x 플러스 2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만. 그럼 저기에 오면 x가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게요.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정리를 하면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3은 12, 3의 x의 제곱 플러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곱해서 27 더해서 12가 되려면 3하고 9 마이너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3, 3의 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작은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3의 x제곱이.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1제곱 밑이 같고 밑이 1보다 큰 증가하는 i니까 부동호 방향 그대로. x는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 됩니다. 라는 거죠.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면 얘는 4분의 1, 2분의 1의 2x제곱이고 2 곱하기 이건 2분의 1이죠. 그쵸? 2분의 1. 2분의 1을 땡기면 2의 2분의 1제곱분의 1의 2x제곱이고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그렇고 2분의 1의 2x제곱 마이너스 얘가 땡겨 올려가면 2분의 1에 2분의 1 곱하기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되죠. 또는 제곱을 바로 풀어버리면 루트 2분의 1의 제곱은 어떻게 2분의 1이 되니까 바로 계산해도 되고 곱해서 여기 2가 있죠. 2 곱해서 마이너스 8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4와 2가 돼야 되겠죠.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4와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다는 작은 것보단 작고 2분의 1의 x제곱이 마이너스 2보단 작고 2분의 1의 x제곱이 4보다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지수가 작아질 수 음수의 값을 가질 수는 없죠. 얘는 2의 마이너스 2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의 제곱보다 큽니다. 밑이 같고 1보다 큰 증가하는 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것도 치환해도 되지만 또다시 돌려줘야 하는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치환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꼭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경우에는 해도 됩니다. 하지만 빨리 풀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걸 한번 봅시다.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단지 x가 0보다 크다라고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밑에도 문자가 있고 지수에도 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라는 조건이 임의의 실수인 양수 조건이니까
그 실수값이 가질 수 있는 거 첫 번째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고 두 번째 x가 1이고 세 번째 x가 1보다 크다라고 할 땐 어떻게 합니까?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아이고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라 그랬죠. 그렇죠? 4x 플러스 1이 작습니다. 2x 플러스 5보다. 이항시키면 2x가 4보다 작습니다. x가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0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그쵸? 0과 1 사이에 있는데 2보다 작은 교집합을 찾아라 라고 하면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습니다 되는 것이고 1을 집어넣으면 1의 5제곱은 큽니다. 1의 7제곱보다 이것도 안 맞죠?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대로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고 4의 x제곱 4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5보다 큽니다. 2x가 4보다 큽니다. x가 2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겠죠.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뭐예요? 0과 1 사이에 있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가 정답이겠죠.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 얘도 0과 1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x가 문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존재하는 임의의 실수값이 존재하는 범위에 따라서 어떠한 값을 가지는지를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1번은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고 x가 1 사이일 때 2번은 x가 1일 때 3번은 x가 1보다 클 때로 이렇게 놔두어 줘야겠죠. 0과 1 사이에는 감소하는 아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이 큽니다. 2x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x의 작은 값이 작은 것보단 작고 큰 값보단 큽니다. 이렇게 되니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공통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해가 될 수가 없고 1은 1보다 큽니다. 1 빼기 3 마이너스 2제곱 요거 2제곱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죠. 그쵸? 안 되겠죠. 1보다 클 때 증가하는 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이 2x보다 작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습니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수직선상의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데 1보다 x가 큽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따라서 당신의 정답은 1에서부터 3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수부등식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또 케이스로 나눈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항상 세 가지가 존재한다.
A가 실수라고 하면 걔는 음수이거나 0이거나 양수입니다.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 범위가 들어가는 것이다. 또 지수에서 그 밑이 1일 때를 경계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한다라는 거. 임의의 실수일 때 이렇게 케이스로 나누어서 합니다. 인 지수이기 때문에 그 밑조건을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등식의 활용은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에서 아주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이런 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유리에 어떤 필름을 한 장 붙일 때마다 빛은 통과하기 전 양의 60%만큼 차단된다라고 합니다. 유리를 통과한 빛의 양이 처음 양의 625분의 16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필름을 최소 몇 장 붙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에 100%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장을 지날 때마다 60%를 차단한다 라고 했으니까 통과하는 아이는 40%밖에 안 됩니다. 40%는 10분의 4가 되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전체 빛의 양을 우리는 빛의 양을 A라고 하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가 있던 아이가 한 장을 통과하면 5분의 2의 A만큼 남고 또 얘가 두 장을 통과하게 되면 5분의 2의 제곱의 A만큼 남게 된다. 그래서 얘는 5분의 2의 N제곱 A가 되고 그 아이가 625분의 16A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거죠. 빛의 양은 양의 값이고 그 아이가 양변에 있으니까 이렇게 소거시켜주고 625는 5분의 2의 4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요, 거의 밑이 같게 되고 그렇게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준다라는 거죠. 그 밑이 0과 1 사이에 있고 감소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n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최소 몇 장? 4장 이상 4장 이상 붙여야 전체 양의 625분의 16 이하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이런 문제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천천히 읽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규칙성을 찾아라. 규칙성을 찾으면 이 문제를 일반화시켜라. 일반화시킨 문제를 풀이하라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다양한 고난도 문제나 실생활 응용 문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네, 항상 처음 제가 부탁드린 당부의 말 우리 아들과 딸에게 해주는 4가지 원칙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